그래서 결국 한국의 전통적인 술과 이 일본의 그 사케를 비교했을 때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은 누룩의 차이다. 약간은 쌀이고 우리나라 네. 밀도 들어가요. 안녕하세요. 술은 잘 못 마시지만 술에 대해서 자타공인 국내 최고 전문가 명익 교수와 술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지만 술자리는 그 누구보다 사랑하는 이 기자가 함께하는 명익 교수의 술자리 인문학 8번째 에피소드입니다. 오! 유후! 약간 이번 에피소드는 한일 감정에 관련된 거일 수도 있어요. 우선 청주, 네? 청주 일본 술로 사케. 무슨 차이가 있죠? 무슨 차이가 있죠? 우선? 일단 뭐 일본의 사케가 무슨 뜻인지부터 한번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사케, SAK이잖아요. 이거는 일본의 모든 술을 뜻합니다. 아 그래요? 일본 술인 거예요? 그러니까 술이란 뜻이에요. 일본어로는 술. 그러면 다시 물어볼게요. 일본의 청주는 그럼 뭐라고요? 니혼슈. 한자로 보면 일본주예요. 일본주. 근데 그거를 영어로 쓸 땐 사케라고 보통 표현을 많이 해요. 아. 네, 왜냐하면 이게 발음하기도 편하고 일본을 대표하는 술이 일본식 청주기 때문에 청주라서. 사케라고 이제 많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사케 그러면 일본에서 뭐 사케 구다사이 뭐 이러면은 무슨 사케요?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맥주도 사케고 아, 다 위스키도 술이니까. 사케고 뭐 이러니까 니혼주라고 해야 되나요? 네네네 니혼슈 니혼주. 아니면은 오사케 구다사이 오사케. 오가 들어가면 좀 더 높임말이고 약간 일본의 술을 뜻하는 경우도 좀 더 많아요. 이것도 약간 케이스 바이 케이스긴 해요. 어쨌든 뭐 지금 말씀하신 것은 일본식 청주, 그쵸, 일본식 그렇죠, 청주. 청주 사케. 예. 잠시만요. 그러면 일본식 청주가 있겠네. 일본에도 개인적으로 제가 일본에도 소주가 있나요? 있죠. 먹어본 기억이 없어서. 고구마 소주 안 드셔보셨어요? 그게 청주 아니에요? 소주죠. 아 소주구나. 소주는 증류한 술이니까. 그럼 그건 뭐라고 해요? 쇼주. 아 그건 쇼주. 쇼주. 그럼 다시. 그러면은 결국엔 니혼슈는 청주, 네. 쇼주는 말 그대로 소주. 그쵸. 그러면 니혼슈랑 우리나라 청주, 우리나라 뭐 약주라고도 하는 뭐 차이가 좀 있나요? 있죠. 있죠. 이제 기본적으로 일본의 청주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사케 같은 경우에는 원료가 쌀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는 발효제로서 쓰이는 누룩도 다 쌀입니다. 다 쌀인 거네요. 다 쌀. 쌀. 보리 안 만약에 들어가고? 쌀이 아니고 보리가 들어가잖아요. 보리가 들어가면 얘는 잡주가 돼요. 아 잡자고 따로 부르는구나. 쌀보리 하면은 잡주가 되는 거야. 조금이라도 들어가면. 그래서 가끔씩 우리나라에서 일본으로 수출되는 막걸리 중에서 다 쌀로 만든 이런 막걸리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은 일본의 주세법상으로 청주로 들어가야 됩니다. 막걸리잖아요. 그렇죠. 막걸리인데 막걸리나 탁주 같은 그런 주세법상의 단어가 없다 보니까 아 걔는 탁주가 없구나. 그러니까 탁주인데도 청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 좀 웃기네. 좀 웃기죠. 청주는 맑을 청인데. 네, 맞아요. 근데 우리나라의 막걸리 같은 경우에는 그럼 뭐가 다르냐? 무조건 조금이라도 이 밀로 만든 이 누룩을 좀 넣어줘야 됩니다. 밀 누룩을 좀 조금이라도 넣어줘야 돼요. 조금이라도. 그래서 결국 한국의 전통적인 술과 이 일본의 그 사케를 비교했을 때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은 누룩의 차이다. 약간은 쌀이고 우리나라 밀도 들어가 있고. 네네. 그리고 우리나라 약주 같은 경우에는 맑은 술 같은 경우에는 굳이 쌀이 아니고 밀을 써도 돼요. 베이스가 되는. 그리고 보리를 쓸 수도 있고요. 뭐를 쓰느냐는 실은 만드는 사람 마음이죠. 쌀이 옛날에 제일 고급이고 귀했으니까 그쵸. 완전 식품이다 보니까 당연히 쌀을 쓰는 게 고급이었지만 꼭 무조건 주세법상으로 일본처럼 쌀 할 필요는 없다. 근데 이게 그러면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약주라고 하잖아요. 네네. 그리고 또 청주라고 있잖아요. 그럼 네. 우선 그거부터 정리할게요. 약주랑 청주랑 뭐가 다른가요? 약주가 문화적인 의미와 주세법상의 의미가 많이 달라요. 약주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그 약이라는 이 단어는 높임말이죠. 몸에 좋은 거. 그렇죠. 뭐 귀하다는 뜻이 있죠. 그렇죠. 약과, 약밥, 그렇죠. 뭐 이런 것처럼. 그래서 술에 대해서 높임말을 할 때 우리가 약주란 말을 쓰는 게 하나 있고 주세법상에서 뭐냐면은 맑은 술이에요. 그게 청주 아니에요? 청주죠. 근데 이 약주의 개념에 있을 때는 다양하게 뭔가를 넣을 수 있어요. 약주 넣을 수 있고. 아, 그렇지.
그리고 누룩도 전통 누룩이 조금이라도 들어가야 돼요. 예. 근데 청주 같은 경우에는 얘는 99% 이상 쌀을 넣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 보면은 쌀과 같은 일본 사케와 맥락이 거의 똑같은 거예요. 거의 그러네. 비슷한 술이에요. 우리나라의 청주는 일본의 사케와 99.9%가 같습니다. 네. 신기하네. 네. 그럼 만드는 방법도 똑같아요. 우리나라 사케랑 우리나라 청주랑 얘네들 사케랑 일본 사케랑. 우리나라의 청주의 방식은 다 99.9%가 일본에서 온 거예요. 그 원래는 그러면 우리나라는 약주라는 개념이었네요. 청주라는 개념이 있었는데 그 청주라는 그 단어 자체를 일본식 청주만 쓸 수 있게끔 주세법이 개정돼 버린 거죠. 바뀌어 버린 거죠. 언제 일제강점기 때. 그러니까 일본이 청주라는 단어를 가져가고 그 일본 방식으로 만드는 청주가 한국의 청주가 되어버린 상황이에요. 원래는 다른 방식의 청주가 있었는데 그쵸. 결국에는 일본이 우리나라를 강탈하면서 걔네 방식으로 어쩔 수 없이 정해진 거네요. 근데 그게 계속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몇십 년 된 거 아니에요? 몇 년 됐죠. 100년 좀 있으면 100년입니다. 좀 있으면 이제. 그걸 왜 그렇게 했대? 그러니까 그러면서 자본이 있는 사람들이 그 방식을 추구하다 보니까 청주는 이 방식이 된 거죠. 그리고 당시에 워낙 일본 자본이 돈이 많다 보니까 신식으로 만들고 라벨 디자인도 멋지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멋진 그렇죠. 유리병에. 그래서 그렇게 나온 대표적인 술이 정종이었죠. 청종. 정종. 그러니까 정종이 맞아요. 뭐냐면 일본의 이제 일본식 사케의 브랜드명이었죠. 우리나라 게 아니었다는 우리나라 게 아니죠. 예. 그러니까 왜 일본에 지금도 정종이라는 이름을 쓰는 사케 브랜드들이 한 150곳 정도가 있어요. 150 여개라고 말하기 낫겠는데 이게 뭐냐면 일본의 정종을 그 일본식 그 음으로 읽으면요 세이슈라고 있거든요. 세이슈인데 이거를 일본식 청주를 말하는 발음 중에 하나로 또 세이슈란 말이 있어요. 일본식 청주를 그러니까 또. 한자는 다른데 발음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더 많이 썼죠. 그리고 또 정종이라는 것 자체가 왕이라는 뜻을 또 가지고 있으니까 왕인데 왕스러운 뭔가 그쵸. 청주야.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이름을 많이 썼던 거죠. 근데 이것이 일제강점기 시절을 통해서 멋진 유리병의 라벨이 정종 딱 바뀌어져 있다 보니까 좋은 청주는 정종이다. 정종은 조상님께 올렸으리다. 이게 정해져 버린 거죠. 근데 그게 일본식 술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조상께 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아니 뭐 조상님이 정종 좋아했으면 드려도 되는데 근데 일본 술이잖아. 그거를 전통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즐기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 술을 한다는 건 말이 좀 안 되죠. 근데 실제로 이 한국에서 만들어지는 일본식 청주 수준이 되게 높아요. 그래요? 잘 만들어요. 자, 우리나라에서 만들어낸 일본식 청주라고 하면은 뭐가 있죠? 제가 아는 청주는 청아? 그렇죠. 그거 똑같은 거예요? 똑같죠. 백화수복. 백화수복 그 제사 때 많이 쓰는 거. 그렇죠. 그리고 경주법주. 법주. 그 경주법주는 원래 전통주 아니에요? 경주 교동법주가 전통주죠. 다르구나. 네, 경주 교동법주는 정말 최씨 가문에서 오랫동안 이제 이어져 온 술들이고요. 경주 법주는 1970년대 미국에 대통령이 온다고 박정희 대통령이 좋은 청주 한번 만들어봐 해가지고 금복주가 출자를 해가지고 만든 회사예요. 근데 금복주 회사예요. 금복주 회사. 전통주가 아니구나. 네네. 근데 왜 경주 법주라고 했대요 또? 경주 교동법주가 유명하니까. 당시엔 아마 경주 법주였을 거예요. 경주 교동법주가 아니고. 근데 나중에 경주 법주와 이름이 겹치니까 경주 교동법주라 이름을 넣은 거죠. 이것도 참 웃기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가 전통주가 있는데 결국에는 일본식으로 해서 이름을 지가 가져간 거잖아요. 맞아요. 참 슬프네요 이게. 예. 그리고 이제 법주라는 것은 매뉴얼들을 빚었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 또 법대로 빚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 또 약간 불교 쪽 관련된 이름도 있을 거라고 봐요. 또 법문, 법경 이런 것도 이제 불교식 이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왔다라는 이런 얘기들이 있고요. 네. 그리고 우리나라의 청주랑 뭐 지금 우리나라에 만들고 있는 청주는 일본식이면 궁금한 거는 소주는 어때요? 소주는요. 소주도 대부분 우리가 먹는 초록색 병에 있는 소주들은 그 기술을 받아온 건 일본이죠. 네, 전달해 준 거는. 네. 근데 우리나라도 전통 소주가 많잖아요. 안동이나. 그거랑 지금 초록병에 있는 거랑은 달라요? 많이 다르죠. 네, 많이 다르죠. 왜냐하면은 이게 증류에 대한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이게 만약에 증류기를 할게요. 증류는 기본적으로 끓인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뭐 막걸리 넣고 끓인다고 할게요. 끓이면
물은 몇 도에서 기체가 되죠? 100도. 그렇죠. 알코올은 몇 도에서 기체가 될까요? 78.3도? 오, 왜 이렇게 똑똑해? 아, 에피소드에 말씀하셨어요. 오, 예, 73도. 열심히 공부하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이 먼저 그러면 끓이면 먼저 기체가 되는 애가 누구죠? 알코올. 알코올 쭉 올라가다가 여기에 차가운 매질을 딱 만나면은 아, 그 다음에 그 기체가 됐던 알코올이 다시 액체가 돼서 똑똑 떨어지죠. 아, 그 봤어요. 그림 많이 봤어요. 그렇죠. 이거 소주꼬리라는 형태인데 네. 이렇게 만드는 방식이 있는데 그 희석식 소주 같은 이런 초록색병 있는 소주들은 이 과정을 약 200번 넘게도 진행을 해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건 전통 방식인 거예요? 네, 네. 근데 네.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요 한두 번만 진행하는 게 전통 방식이에요. 한두 요 번만. 증류를. 네. 근데 최신식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그 공장식 같은 경우에는 이 증류하는 과정을 240번까지도 진행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래도 어차피 알코올 나오는 건 똑같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한두 번만 증류하는 경우에는 여기서 나오는 알코올에 향미가 들어있어요. 쌀이면 쌀, 보리면 보리. 누룩청이나 뭐 이런. 네, 들어있죠. 근데 240번이나 증류하는 그 증류기를 통해서 나오는 것들은 알코올 순도가 95%가 넘습니다. 그건 완전 알코올이네. 완전 알코올이죠. 네. 그럼 맛과 향이 있어요, 없어요? 알코올 맛이 없죠. 뭐. 네. 없죠. 그래서 뭐라고 광고해요? 깨끗해요. 아, 순수해요. 맛이 없다. 네, 알코올밖에 없다는 뜻이에요. 그렇지. 네, 근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어차피 맛이 다 빠지잖아요. 순수 알코올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뭐를 넣냐? 재료가 정해져 있질 않아요. 초록색병 소주 같은 경우에. 아, 네. 잠깐만. 재료라면은 맨 처음 원료. 막걸리 같은 거 만들 때 그렇죠. 그러니까 막걸리는 쌀로 만들잖아요. 네, 쌀이라고 정해져 있질 않아요. 그냥 발효될 수 있는 거 다 때려 먹는구나. 그렇죠. 잉여 농산물들. 아, 그리고 맛을 다 싹 빼버리죠. 그리고 물을 넣고 알코올 도수를 조정하고 그냥 술 희석을 하고. 취하게. 네. 그러니까 무맛인 거예요. 말씀드렸듯이. 그게 일본식인 거예요? 그것을 우리나라에 들어온 게 일본인데 아. 일본도 엄밀하게 따지면 영국에서 갖다 들여온 거예요. 네. 위스키도 이런 방식으로 만드는 것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좋은 고급 소주와 이 초록색 소주가 구분할 때는 이 좋은 소주 같은 경우에는 원료가 정확히 기비돼 있고요. 쌀이면 쌀, 보리 보리. 쌀 소주, 보리 소주를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초록색병에 있는 것들은 원료가 뭔지 잘 몰라요. 아. 뒤에 라벨을 보더라도 잘 써있질 않아요. 네. 오직 조미료만. 네. 그리고 뭐 물맛 정도로 즐기는 술. 취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시면 이게 되죠. 그럼 일본 소주도 그러면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두 가지 방식으로 나오나요? 네. 아. 네. 그래서 일본의 그 우리나라에서 판매하는 초록색병 소주 같은 경우에는 소주 갑류라고 불러요. 갑소주. 아, 그래요? 예. 이름이 좀 다르구나. 네. 그리고 이런 전통 방식 소주 을소주라고 불렀는데 그래요. 이 이름을 바꿉니다. 본격 소주라고. 아, 이게 조금 더 좋다. 네. 그러니까 본격 소주라 이름 바뀌면서 확 좋아져요. 좋아진다는 게. 소비자가 늘어나요. 아, 마케팅 엄청 잘했네. 그러니까 네이밍 하나로 이제 이름이 확 바뀌겠죠.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이런 이름이 좀 제대로 안 돼 있어요. 뭐 증류 소주다, 희석식 소주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증류식 소주, 희석 소주 말이 어렵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냥 이 용어를 이렇게 많이 쓰진 않는 것 같아요. 증류식이랑 희석식 소주라고 많이 또 들어봤어요. 네. 그러니까 그 이런 고급 소주와 일반 소주의 가장 큰 차이는 원료의 풍미가 살아있느냐, 원료의 풍미가 없느냐. 네, 이 차이가 제일 중요합니다. 네. 아니 뭐 일본 술 얘기하다가 뭐 갑자기 다른 데로 빠졌는데, 그러니까 사실 제가 일본 술 물어봤던 게 그거였어요. 청주, 우리나라 청주, 약주. 왜 우리나라는 이렇게 또 나눠야 되는지. 일본은 그런 게 없죠. 청주. 없죠. 네, 청주에 나눈 게 없죠. 네. 아까 말씀하신 게 결국엔 일제강점기 때 왔던 거라는 거잖아요. 이게 맞아요. 예. 좀 안타깝네요. 그러니까요. 약주라는 이름이 물론 굉장히 좋은 이름인데 우리나라 방식으로 만들더라도 청주라는 이름을 쓸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게 맞아요. 못하죠 지금. 지금 못해요. 일본식으로만. 네, 일본식으로 만들든지 아니면 뭐 약간 트릭을 써서 오직 쌀로만 어떻게 만들어 본다든지 해야 되는데 왜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렇지. 네, 우리나라 방식으로 만들고 우리나라 방식으로 만든 청주도 청주라는 이름을 부를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게 실은 지금 개선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안타깝네요. 예. 뭐 이 부분은 뭐 청주, 약주, 소주는 할 말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다음에 한 번 더 하기로 하고 오늘은 요 정도로 말씀드린 대로 법을 좀 바꾸면 참 좋겠네요. 뭐 교수님 더 하실 말씀 있으세요?
예. 뭐 일단은 우리나라가 이 나라를 한번 뺏기면서 술의 주체성, 술의 정체성이 많이 흔들렸어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느낀 건 뭐냐면 정말로 나라를 빼앗기면 안 된다. 나라를 빼앗기면 술의 정체성, 본질도 흔들리게 된다. 술이 알려준 저에게 가장 큰 교훈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아, 마무리 너무 잘하죠? 자, 이번에 또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콘텐츠를 보시는 모든 분들께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 고맙습니다.